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 PC라는 어디 갔을까? 다운로드에다가 그 찾기 쉬운 곳에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새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풀게요. 자, 이런 식으로 CSV 파일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콜앱에다 올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해봤죠?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콜앱에 올리는 방법. 내가 잠깐 쓸 거면은 그냥 여기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꺼지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꺼지면은 알아서 삭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접근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구글 드라이브. 여기 들어가서 drive.google.com입니다. 드라이브 이동해가지고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자, 올리면은 요거 있죠? 자신의 드라이브랑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여기 바로 올려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올 때, 자, 이게 이제 PC 정보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봤었죠? 요걸로 잠깐 볼게요. 자, 해서 여기에 이제 물고기 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물고기의 길이가 뭐 290에다가 뭐 아니 무게가 290에다가 길이가 대충 24에다가 너무 많죠, 그죠?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얘도 이 불임이 여러 가지 지금 행이 존재하는데 이게 조금씩 다 데이터가 달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패턴을 찾아내야죠. 뭐 여기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 불임 말고 조금 내려보면은 이렇게 스멜트 같은 경우는 불임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데이터의 어떤 그 편차가 많이 차이가 나죠. 얘는 200, 300, 400, 500 이 정도 이제 범위를 가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10 내외죠. 그래서 스멜트랑 불임이랑 어쨌든 이 웨이트만 보고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딴 거는 좀 차치하고 무게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도 어떤 이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임은 뭐 평균 몇이 나올 거고, 노치는 평균 몇이 나올 거고, 뭐 아까 봤던 스멜트는 평균 몇이 나올 거다. 만약 스멜트 평균이 15라고 가정을 하면은 평균이 뭐 10과 20 사이인 어떤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멜트의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이 투문으로 짜도 그건 짤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요런 겁니다. 요런 건데 이제 이걸 직접 우리가 이 투문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그냥 딱 갖다 매기면은 그 알고리즘이 알아서 이 패턴을 파악하고 가장 최적화된 패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스멜트 패턴에 가장 가까운지 파이크 패턴에 가장 가까운지 이거를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웨이트 하나만 가지고 판별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죠. 왜? 이 불임이랑 대충 요거 화이트 핏이랑 크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무게로는.
그러면 이제 이걸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또 하나의 특징을 가져오는 거죠. 길이. 그래서 얘는 보통 20에서 30 사이인 것 같고요. 부리는. 그리고 아까 봤던 뭐 화이트 PC. 얘도 20에서 30 사이네요. 그럼 요것도 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럼 또 다른 특징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추가를 시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 화이트 PC와 브림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게로 구별이 안 돼도 뭐 랭스나 하이트로 구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피처를 많이 두면 둘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어떤 것을 구별할 때. 여기서는 이제 뭐 7개 피처를 쓰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머신러닝에서 주로 이제 피처라고 불러요. 어떤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들 있죠. 이런 걸 이제 피처라고 하고요. 하나하나를. 우리말로는 특성이라고도 하고. 피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알고리즘의 성능,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라는 피처, 특성을 딱 한 개만 쓰면은 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거 다 쓰지 말고 특성을 다 쓰지 말고 간단하게 웨이트나 랭스 이 정도만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좀 자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게 딱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엑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표 형태의 데이터를 가장 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판다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불러올 거예요. 자, 일단 임포트를 하시고요. 판다스 SPD 자, 그리고 판다스에서 파일로 읽어오는 거 우리가 뉴스 파일 읽어올 때도 해봤죠. 그때 뭐 제이슨 파일이긴 했는데 리드 하시고요. 여기 우리 그때 제이슨 이렇게 썼었는데 뭐 CSV 이렇게 하면은 CSV 파일을 불러온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파일 경로 넘기시면 됩니다. 클릭하지 마시고요. 여기 눌러서 경로 복사 하셔도 되고, 이 컨텐츠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이 노트에서 사용하시는 파일 경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많이 저장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경로 복사 하셔도 되고, 하시다 보면 이제 어차피 컨텐츠니까 컨텐츠 하신 다음에 파일명을 적어서 경로를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올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모의고사 같은 걸 보죠. 수능을 보기 전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연습을 풀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지가 없으면 채점을 못하고 내가 잘 풀었는지 잘못 풀었는지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잘 풀었는지 판단을 해야 내가 못 풀었으면 좀 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성만 띡 넘기고 끝나면은 딱 문제만 풀고 정답은 모르는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본고사 가서 그동안 학습한 효과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자가 이 기계한테 일일이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자, 기계야 잘 봐봐.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는 불임이야.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요렇게 생긴 거 보이면 불임이라고 보면 돼. 하고, 자, 이렇게 요런 데이터 패턴이 나오면 요거는 스멜트야 라고 해서 답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요런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예전에 내가 배우기로는 요런 데이터의 유형은 요거랑 비슷한 데이터는 스멜트라고 배웠지. 그러면 이것도 스멜트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제시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비지도학습이에요. 말 그대로 비지도학습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건데, 그냥 이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분류를 해서 좀 그 데이터군을 비슷한 성격끼리 분류를 해서 추려내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도학습은 확실하게 내가 정답을 알려줘가지고 비슷한 패턴이 들어왔을 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저희는 지도학습을 먼저 해볼 거고요. 자, 우리가 하려는 지금 최근적 이해가 알고리즘도 지도학습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또 개념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용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라고 불러요.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하는 걸로 치면은 모의고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 데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랑 정답 데이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학습 데이터를 뽑을 건데요. 학습 데이터를 무게만 가지고 하나 뽑아볼게요. 무게만. 무게를 알려주는 거죠. 무게를 하나씩 다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 다음에 242의 무게를 가진 것은 불입니다. 290의 무게를 가진 것은 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무게만 정보를 떼와야 되죠. 자, 그럼 판다스에서 칼럼을 뽑아가는 거는 이렇게 뽑아가죠. PD가 아니라 DF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판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이게 표 형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배열 중에서도 굉장히 배열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게 넘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다스는 넘파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넘파이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보통 넘파이, 그러니까 판다스로 추리고, 데이터를 추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넘파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웨이트라고 해볼게요. 웨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시리즈네요. 그죠? 시리즈. 자, 시리즈 제가 이것도 판다스 시간에 같이 상호 변환이라는 파트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넘파이가 판다스가 되고 넘파이가 파이썬 리스트가 되고 뭐 파이썬 리스트가 판다스가 되고 이거 다 상호 변환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이제 시리즈인데 시리즈가 당연히 ND 어레이 넘파이 배열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밸류스라는 걸로 꺼내시면은 이렇게 어레이라고 해서 배열이 감싸지는 거 이제 ND 어레이죠. 넘파이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꺼내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답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정답. 그죠? 자, 정답 같은 경우는 일단 이 df에서 스페시스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게 이제 정답이 될 텐데, 자, 이 불임이 저도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미래요, 도미. 자, 해서 도미.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미라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딱 주고서 이제 도미인지 아닌지를 찾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한테 도미를 찾게 해야겠죠. 그죠? 물고기 종류가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똑같이 스페시스라고 하고, 자, 이렇게 159개인데 159개 중에 이렇게 중복되는 값 없이 고유값만 보고 싶을 때 우리 유니크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7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물고기인지는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 이건 방금 돔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보시면은 정답에다 마킹 하잖아요. 마킹. 그죠? 마킹. 정답인 것만 체크를 하죠. 정답 아닌 거는 체크 안 하고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미를 찾기 위한 과정을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도미에다가 체크를 해야죠. 정답이 도미인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학습 데이터는 이거고요. 무게고요. 무게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불임이 가지고 있는, 다시요, 어떤 무게에 대한, 말이 꼬이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df로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요 무게에 대한, 이게 이제 문제고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40을 딱 주고, 이거 340은 불임이야 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문제를, 이 불임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 풀던 패턴이 있으니까 이제 한 340쯤, 무게가 340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아, 내가 풀었던 거 중에 340이 도미였던 게 있었지 해서 그 도미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 정답인 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 그래서 구림 쪽에다가 마킹을 할 건데, 그럼 나머지는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에서 내가 원하는 거 분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를 타겟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불임, 도미가 타겟이죠. 자, 그래서 이 타겟을 정답은 1로 하고요. 아이고. 나머지는 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것만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 나중에 어떤 걸 딱 주고 나서 야 이게 도민이? 물어보면은 문제 푼 것처럼 이제 문제를 푼 거를 근거 삼아서 컴퓨터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타겟을 만들어야죠. 타겟. 도미에 불임에다가 마킹하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판다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타겟이라고 해서 일단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없는 컬럼을 하나 임의로 선택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하나 만들어지죠. 새 컬럼이. 그래서 이렇게 타겟은 다 0으로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인덱스에 맞게 값을 따로 세팅해 주지 않으면 단일 값으로 하시면은 모든 그 행이 다 그 단일 값으로 세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스페시스가 불임인 거.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조건 인덱싱 하시면 되죠. 스페시스가 불임인 거. 그럼 불임인 것만 true가 되고요. 나머지는 false가 되죠. 이거 그대로 인덱스로 쓰면은 true인 부분만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idx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불임 34개네요. 34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 타겟을 1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겟 해가지고 얘를 1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값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판다스의 인덱싱 기억나시나요? 판다스 인덱싱으로 접근해서 고치셔야 돼요. 판다스 인덱싱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LOC랑 ILOC가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면 다행이지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판다스 인덱싱은 이게 행렬이다 보니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행열 정보를 넣는데,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LOC라는 인덱싱 속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0번째에다가 타겟 이렇게 잡아주면은
타겟에서도 제일 첫 번째 행에 타겟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또 슬라이싱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10개 나오는 거잖아요. 10까지 11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딱 지정을 해주면은 그 인덱스만큼 선택이 되고요, 행이. 그 다음에 원하는 열, 칼럼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전체를 보고 싶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열이 다 나오고요. 아니면 내가 뭐 잘라가지고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도 슬라이싱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LO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칼럼명과 인덱스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가 뭐 기본이 이제 숫자니까 여기는 숫자 슬라이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다, 그럼 뭐 0부터 2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뭐 랭스 1이었죠 아까?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고치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df에 LOC로 이 idx를 넘겨줄게요. 그럼 똑같이 34개 도미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정하고자 원하는 컬럼은 타겟이죠. 타겟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로 바꿔주면은 문제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브림, 도미에만 마킹을 했고요. 나머지는 0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요거를 다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웨이트 아니면은 웨이트랑 랭스 정도만 일단 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